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두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뿡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휴가지 불법 영업 또 바가지 영업 문제 살펴보고 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다들 열받으세요. 생각만 해도 짜증 나실 거예요. 네. 최근에는 더더욱이나 일본 여행을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국내 여행지를 더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원래 그랬지만 이번 걸 악용해가지고 더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년보다요? 예, 예를 들면 그럼 안 강릉 되지. 관광객이 10% 정도 줄어들었답니다. 오히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가지 요금이 꼽히기도 합니다. 예. 실제 강릉시청 홈페이지로 막 항의가 많이 올라왔던데요. 10평짜리 숙박요금을 50만 원에다가 아이들과 애견 추가 요금 내는 63만 원으로. 잠깐만요. 예, 2박 3일 10평짜리인데 동안. 예. 얼마요? 2박 3일 쓰는 63만 원이나 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웬만한 호텔 이틀치를 막 받아버리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회도 막 20만 원, 한 25만 원 해버리니까 차라리 안 가버리자. 그 서울보다 더 비싸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휴가지라는 게 성수기가 있어가지고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조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거까지는 불법으로 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턱없이 정말 막 몇 배씩 평소보다 이렇게 받아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 여행은 거부하지만 그런 바가지 여행지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예. 최근에 이번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이제 휴가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더더욱이나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분노가 이제 극성스러.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백사장을 갔는데요. 예. 자릿세 받는 경우 있죠. 계곡도 자릿세 받는 경우 있죠. 어제도 어느 방송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왔잖아요. 뭐 속초 해수욕장인데 예. 파라솔 하나 설치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돈 내라고 그러더라고. 화면에 그러니까 잡혀 있는 자, 거. 만 원씩. 자릿세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계곡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전부 다 국공유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허가받은 사업자가 예를 들면 물건을 대여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정상 가격에. 이건 합법이지만 나머지 자릿세는 다 남의 땅, 그러니까 국공유지, 우리 국민 모두에서 안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나 남양주시 같은 데에서 그 계곡에 불법 영업하고 자릿세 많이 받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싹 그런 거 치우겠다. 예, 그래서 없애겠다고 엄청난 했더라고요.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막 댓글만 그런 뉴스에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리는 거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 최근에 이제 여러 개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예. 한편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몇십 년간의 관행이 제일 열받았던 게 예. 바가지 요금 불법 자릿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소장님 얘기대로 성수기니까 휴양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받는 예, 거는 그러니까 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관리되기는 한 건데 일본 가지 말고 국내 여행 가자. 요 틈을 또 늘어서 2배 이상 막 3배씩 원래 받는 이런 매년 거는 좀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거기다 조금 더 받아버린 경우도 있고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분노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소통 시간에 이 바가지 요금, 바가지 영업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를 받고 있는데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예.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안 소장님도 민생가뿡이 암행어사님 예. 메모 좀 하셨다가 예, 메모하겠습니다. 시민활동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79님께서 바닷가에 텐트 치는데요. 자릿세 내라고 하더라고요. 바닷가가 자기 것들도 아닌데 왜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텐트도 저희 건데 10,000원이나 내라고 해서 돈 내고 텐트 쳤어요. 우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본 상황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오셨나 봐요. 예. 3855님께서는 이번 휴가 때요. 바닷가에 가서요. 조개구이 먹었거든요. 6만 원짜리 시켰어요. 나온 거는요. 가리비 10개하고 일반 조개 10개. 2번 다시 여기로 안 와요. 다짐했습니다. 예. 야 심하다. 예. 아니 가리비라는 게 요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망만한 거. 방금 1번 백사장 텐트 10,000원은 전형적 불법인데 해수욕장 관리법에 해수욕장은 국민 모두의 공용자산이라 나와 아니 있어요. 근데요 예. 안 소장님 불법이라고 암만 목소리 도둑은 그런데- 뭐합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쵸, 현장에서 분명히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관행적으로 영업이 안 돼 이렇게 큰 소리 쳐버립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남양주시의 유명한 계곡이 포천의 백운계곡, 양주 네, 장흥원주 등 유명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16계곡 있고 남양주는 별내면의 수락산 줄기에 청량리 계곡이라 아주 유명한 계곡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50여 개 가까운 불법 영업이 있었어요. 싹 치워버렸어요. 평상 놓고 계곡에다 예. 하는 거 말이죠. 막 몇만 원씩 받잖아요. 예.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시에서.
좋아요. 그건 그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장에 공무원들 투입해가지고 불법을 자릿세 요구하는 거 전부 다 치워버리고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 자세나 주차자를 잡아주거나 잡아주 돌받고 요구하거나 이건 전부 다 경범죄 10만 원 이하의 벌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명호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단속은 해야 됩니다만 민생경제연구소라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제재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범적인 사례로 남양주시가 창항리 계곡에 50년 만에 50년 걸렸대요. 그동안 그 불법 영역을 근절하는데 이번에 돌려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앵커께서 맞은 것처럼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방침 발표가 엄청난 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도내 아무튼 모든 계곡 16개 주요 계곡이랍니다. 경기도 내 아까 말씀드린 포천, 배궁, 양주, 장흥지 불법 행위를 전부 다 앞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불법 네. 영업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NGO가 직접 가서 단속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시민단체가 없거든요. 가서 직접 단속은 예, 안 되고. 다만 지자체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해 주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발표에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냅둔 것은 결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익을 공유한다거나 이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근데 경기도하고 남양주시의 사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시군구로 다 퍼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잠깐만요. 그래서 두 분만 더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7763님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동해바다 다녀왔는데요. 횟집에서 우럭 한 마리를 12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해수욕장 파라솔 자리값으로 3만 원. 여긴 만 원도 아니고 또 3만 원이네. 예. 동해 어느 해수욕장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튜브 하나 빌리는데 만 원. 2박 3일 동안 돈만 날리고 기분만 잡치고 왔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JSK 아이디로 보내주셨는데 저는요 계곡 놀러 갔는데 음식을 주문해야지만 계곡에서 놀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음식값도 정말 억소리 나게 비싸고요. 이젠 자연도 마음대로 즐길 수 없는 겁니까? 예.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네. 자릿세는 대부분 국공유지구 해수욕장법에도 국민의 공유는 다 불법인데, 근데 현장에서 마구 받으면 우리가 싸우기 싫으니까 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다만 사유지인 경우는 특별히 자릿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겠죠. 사유지라면. 그 경우는 드리고 어쨌든 현장에서 싸울 수가 없는 우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더 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예외 없이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그다음에 동해시, 군산시 다 지금 이걸 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불법 영업이라든가 바가지 요금을 경험했어요. 자, 예. 내가 경험했어. 어떻게 예.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나 못 참겠어 이거. 현장에서 어필을 했는데도 받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휴가를 보내지 못하고 계속 싸움을 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지 않습니까? 내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 소비자 상담센터나 부당요금 신고센터 다 신고를 하시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 뭐 우리가 2박 3일 있거나 뭐 1박 2일 있거나 뭐 휴가지는 좀 길게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다 신고를 예의 없이 하고 지금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있는 동안에 조치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접수를 했는데 뭐 일이 많아서 나중에 오겠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피곤한 거잖아요. 현장에 바로 와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범죄로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 1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신고도 병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은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이콧 재편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조직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다 보면 그 지역 사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갖고 최근에는 뭐 바가지 근절 결의대도 네. 이제 상인들이 직접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운동 차원 있고 또 네티즌들의 힘을 동원해서 보이콧을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고 개개인은 좀 귀찮고 번거롭지만 우리가 정말 화난다고 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신고하고 지자체 신고를 병행해서 하게 되면 그나마 그런 신고 많이 들어가면 지자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가만히 있지는 못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러면 남양주나 경기도 같은 조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의 승리 이런 게 진짜 민생 정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휴가 시즌이 이제 막바지란 말이에요. 이제 올해는 또 끝나고 내년 되면 또 되풀이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입법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그 휴양지나 이런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파라솔 하나 받는데 1,000원을 받는다든가 예. 뭐 공식적으로 해서
받는 근거도 있고 그러면은 휴가 간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을 예. 지금 뭐 민생경제연구 소장이니까 NGO 아유, 예. 차원에서 그런 입법을 오늘은 한번 아마 이제 예. 푸시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맞습니다. 오늘 앵커님께서도 휴가지에서 당한 경우도 많으실 테고 또 우리 청취자들 반응도 폭발적이니까 이제 한번 갔다 오면 그러니까 아유 굉장히 올 한해 오히려 그러니까 올 한해 또 바가지 썼네 하고 또 잊어버린단 그리고 말이에요. 내년에 차라리 또 내가 반복되고. 애국여행 가버렸다 이런 말도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 경제도 타격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은 소비자 관련 법령이라든지요, 지자체 여행지 관련 법령, 아까 보면 해수욕장법 같은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파라솔을 빌려줄 때 사용료는 받을 수 있어요. 자릿세는 불법이어도 시설 대여로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허가받은 사업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10,000원이고 20,000원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잠깐 펼쳐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전국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요. 공정거래나 소비자원회에서 예. 휴가지 또는 야영지 그런 소비자 보호 기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은 최대 얼마를 넘을 수 없다.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자체 규칙 조례 같은 것으로 가격을 다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정에 예, 이런 데다가 하라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침 민생경제연구소장도 나와 있으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런 걸 서민 생활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를 그런 한번 법을 연구해서 제출하겠다. 촉진자 이런 약속을 역할을 드리는 한번 것이고요.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싶어요. 그 전에라도 경기도나 남양주시 같은 좋지만 취해줘도 네. 이건 다 근절이 된다. 알겠어요. 예. 근데 뭐 안진걸 소장 이런 데 갔다 왔어요 올 여름에? 저는 못 갔죠. 저도 못 갔어요. 예, 못 갔으니까 조금 제가 오늘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가갖고 다녀야지 분노가 섰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못 갔어요. 알았어요. 하여튼 입법하는데 좀 촉매제 예, 역할을 예. 좀 NGO가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무튼 자, 바가지는 없어야 됩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4255님께서 동해시 추암에 갔더니요 공무원이 나와서 주민들 한철 먹고 사는데 이해해달랍니다. 이런 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돼, 안 소장?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이 예를 들면 예. 이것이 불법이고 과다이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동안 단속을 하냐면 방조를 하는 거네. 그 사람들 표를 자기들한테 몰아주기로, 그러니까 꼭 돈으로만 뇌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를 지지해줘 하면서 방조해버린 겁니다. 자 이거 참 문제입니다. 한철이니까 조금 더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디 가서 예를 들면 주차비 3,000원 낼 걸 보니까 한 4,000원, 5,000원 조금 더 내는 경우는 이해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2배, 3배 받으면 이건 폭리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대대적으로 진짜 법제화 가는 길로 법제화도 가고, 하고 지자체하고 정부도 더 나서고. 그 일을 계속 민생경제국에서 힘을 좀 약속하겠습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진걸 소장 오늘 얘기 잘 들었어요. 예, 내일 광화문에서 범국민대회 6시에 있더라고요. 네. 규탄.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